이재명 대표가 8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9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상황을 단식할 거면 육사 앞에서 합니다. 흉상 이전 반대 해가지고 흉상 이전 철회를 할 때까지 단식한다 그러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좀 생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맥락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매너를 지적 삼고 있거든요. 네. 저도 알아요. 그거는 대통령은 매너 바뀔 뿐이 아니라는 거를. 불가능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네. 아니 나이 60도 넘으신 대통령한테 지금 와서 인생의 매너를 바꾸라 이렇게 하는 단식을 하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무공천 원래 이제 무공천 기조였다가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근데 이제 기조가 갑자기 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공천하기로 하고 어쨌든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요거는 뭐 어떻게 된 맥락일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현 대표는 보수 정당의 유구한 전통을 알고 있어요. 네. 예, 보수 정당의 유구한 전통이라고 하는 건 선거에 진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거. 예, 예. 네. 거기 이제 전통에 더해가지고 이 윤석열 시대에는 이긴 당대표도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되긴 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전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선거 자체를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죠.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 굳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해서 중간고사를 받아보고 싶지 않은 거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선 네. 근데 이건 저는 김기현 대표의 생각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보궐선거를 이기면 불세출의 영웅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부 여당이 이렇게 지지를 못 받는데 김기현 대표가 가서 유세 한 번 했더니만 이기더라. 이러면 이건 신의 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에게 좋은 기회고요. 만약 자신 있으면은 네. 본인이 만약 여기서 물러난다 해도 저는 손해는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김기현 대표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10월 26일에 이제 그 유발했던 네.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경원 후보가 졌죠. 네. 그때 물러난 사람이 홍준표 대표입니다. 아, 당대표에서? 네. 네. 근데 그렇게 홍준표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때는 홍준표 대표는 좀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에게 미안한 생각도 좀 있었어요. 저건 보궐선거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손들고 나간 건데 네. 그래서 어려운 선거인데 왜 홍준표 대표가 책임을 지느냐. 네. 좀 아쉬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도 되고 다시 대표도 될 수 있었고 지금 네. 대구시장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이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에 선거하고 나서 물러나면은 나중에 공천권도 행사 못하고 나는 대표하면서 얻은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표 말하면은 이번에 만약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나중에 총선거 가지고 지는 당 대표로 만약에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은 네. 누가 네. 엄청나게 패전지장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겁니다. 누구죠? 답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근데 자기 책임은 절대 안 지고요. 네. 아 나는 그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당이 진짜 이게 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총선 말아먹었다. 네,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끌려 나오면은 그거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도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약간 지방 쪽 지방 정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순천에서 지내셨잖아요. 네. 그쪽 좀 순천 좀 다니면서 민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좀 그쪽 민심은 좀 어떤가요? 천하람 이준석만 좋아해요. 네. 그 지역구가 다 있으시고. 그러니까 천하람 이준석은 다니면은 밥 얻어 먹고 아이스크림 얻어 먹고 다 커피 얻어 먹고 다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다른 분들은 가면은 한 소리 들으실 거예요. 아하, 네. 별로 쉽지 않군요. 네. 민주당 쪽에 별로 여론이 좋지 않은가요? 아니,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가기가 힘들 거예요 거기. 네. 그러니까 전라남도 특히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굉장한 노력들을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과 더불어 가지고 어떻게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태도를 바꿀 수 있냐 당이 이런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같이 있어요. 네. 특히 저는 이번에 잼버리 사태가 컸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원래 보수 정당의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궤가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한 10년 주기로 대전략들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제 3당 합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92년도 대선이죠. 9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떤 맥락이었냐면은 사실 3당이 합당했으니까 TK와 PK와 충청이 연합해가지고 수로 호남을 고립시키는 거였어요. 네. 그게 한 10년 정도 가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뭘 내세우냐면 그걸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동진 정책을 얘기하죠. 네. 그래가지고 영원한 부산. 화합을 얘기하면서 네.
그 맥락이 좀 갑니다. 그래서 보수가 이제 거기에서 타격을 좀 입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선진화 담론을 갖고 가죠. 근데 이게 이제 빛이 발해가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중도화 전략을 갖고 옵니다. 네. 경제민주화 같은 걸 갖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김종인,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에 비대위원 같이 했던 사람들의 선거 전략은 거의 다 중도화 전략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다음에 뭐가 되냐면 갑자기 황교안 지도부나 아니면은 홍준표 지도부에서는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오른쪽으로 이제 경도된 방향으로 간 그런 거예요. 방향으로 계속 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 보수 정당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변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중도화 전략을 했을 때는 선거를 항상 이겼어요. 박근혜도 그렇고 김종인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황교안, 황교안의 총선, 홍준표의 지방선거 여기까지는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지형이 좁아져가지고 그냥 졌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홍준표, 황교안 때보다 더 오른쪽이에요. 네. 어제 진중경 교수가 그 방송 나가서 이런 말 했더라고요. 내가 극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뭐죠? 내 오른쪽을 봐라.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 내가 극우다 이런 거거든요. 아, 나보다 더 독한 말하는 사람 있는지 봐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내 오른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제일 오른쪽이에요. 그런 걸 보통 극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네. 홍범도와 독립군 흉상을 치우겠다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는가? 네. 보통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낮게 하자 뭐 이런 정도의 논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홍국전 논란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끌어내리자는 굉장히 적극적인 이념 전쟁이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누구든지 서가지고요. 어느 술자리든 가가지고요. 막 얘기를 했는데 나보다 오른쪽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럼 내가 극우란 얘기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네. 한번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걸로 예, 예. 이해가 되고 이게 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영남 중심화, 당이 영남 중심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극복하고 전국 정당이 되려면 약간 그런 지금의 약간 이념 뭐 이런 걸 말하는 구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기간 동안. 영남 의원들이 그냥 꽃 하는 보릿자루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상황을 타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당은 약간 덜한 게 뭐냐면요. 민주당은 전라도에서도 네. 경선을 거의 실시해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중앙 정치에서 대단한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네. 민주당 의원들은 동네에서 주민들이랑도 만납니다. 네. 그런데 영남의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할 거라는 확신 자체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권력자에 줄 서는 것이다라는 걸 체득하여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의정 활동도 안 하고 본인들은 한다고 강변하겠지만은 네.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접촉도 소홀하죠. 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좀 바꿔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내 배를 되찾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되찾으실? 너무 질문이 짧은가? 어떻게 되찾으실 생각이신가요? 원래 그 캐리비안의 해적 보면은 네. 그 잭 스페로가 평상시에 나침반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거 하다가 나중에 꼭 그 엔딩 전에는 찾아요. 찾을 것이다. 그게 영화가 그렇게 돼야죠. 네. 예, 엔딩 전엔 찾아요.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그 어떤 식으로든 뭐 괴물이 도와주든 뭘 어떻게든 해가지고 찾아요. 네. 그럼 찾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 1월 이후 언젠가? 뭐 영화가 되려면 그렇게 언젠가 찾겠죠. 예. 그 시점 한번 네, 저희 지켜보도록 네. 하고 뭐 혹시 대표님 언제 가셔야 돼요? 뭐 없습니다 그런 거. 아 그런가요? 그러면 12시까지. 네. 네. 이거 야당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8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 오늘 네. 또 이제 9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또 네. 했다는 속보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식과 약간 좀 수사의 전망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셨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우선 단식은 진짜 해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정인 대표 문화를 단식해봤는데 네. 단식을 만약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상황을 단식할 거면요 육사 앞에서 합니다. 아 장소를. 네, 이거는 단식이라는 거는요 한 전 국민의 한 80% 정도의 지지를 끌어내는 사안을 갖고 갈 수 있으면 좋거든요. 네. 그래 가가지고 본인이 맺고 끄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흉상 이전 반대 해가지고 흉상 이전 철회를 할 때까지 단식한다 그러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좀 생길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맥락이 없잖아요. 뭐 나온 거 보니까 뭐 대통령이 관심도 안 가지려는 주제던데 네. 그 대통령의 매너를 지적 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알아요. 그거는 대통령은 매너 바뀔 뿐이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뭐 불가능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네. 아니 나이 60도 넘으신 대통령한테 지금 와서 인생의 매너를 바꾸라 이렇게 하는 단식을 하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생각하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사안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 뭐 혹시 김만배 씨 그 허위 인터뷰 논란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조금 뭐 의견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김만배 씨 어제 이제 이 인터뷰 신앙림 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구속 기한을 늘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안 됐죠. 구속 기한이 네, 이제 석방. 늘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네. 김만배 씨가 2차례 구속 끝에 이제 석방이 됐는데 네. 저는 이 논란에 있어가지고 김만배 씨가 자기 살기 위해 가지고 많은 행동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1억 6,500 정도의 자금이 실제로 그렇게 이체가 됐다 한다면은 그 인터뷰는 순수성 자체가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러면은 그 사안을 보도했던 기자가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이제 봐야겠죠. 네. 이제 방송사에서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도 그 방송했다는 인식하에 어제 해당 방송사가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해당 기자는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만배 씨가 내가 그 신앙림 씨한테 1억 6,500원치 책을 샀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기자의 책임소리나 이런 게 가려질 것이고 네. 다만 저는 이번에 언론도 팩트 체크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의혹성 보도에 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더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아까 좀 많이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못 읽어드려서 또 이게 어쨌든 대표님한테 관심이 많은 이제 네. 정치 고관여자들이 써주신 거라 네. 몇 가지 여쭤보면 그 이번 녹취록 그러니까 그 저기 더 탐사에서 보도한 녹취록 관련해서 들으신 사이에 당시에 윤리위 열렸을 때 당시 상황이 약간 회고되는 순간들이 있냐? 당시의 느낌이 좀 지금은 어떻게 다르신가요? 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앞으로 윤리위 뭐 조그만 사안이 있을 때만 윤리위 때문에 공생할 게 뭐냐면요. 그 윤리위 때문에 잣대가 흔들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6개월 징계 처음에 무슨 뭐 증거인멸이니 해서 때린 다음에 네. 그다음에 결국엔 김철근 실장은 증거인멸 무혐의 받았어요. 네. 예. 그리고 1년을 또 그러니까 했었죠. 그 증거인멸을 제가 교사했다는 얘기로 이제 저한테 징계 때린 건데 네. 증거인멸을 했다는 사람 자체가 무혐의고 당연히 저는 교사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그럼 그다음에 1년짜리는 뒤에 보면은 무슨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아니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징계할 정도면은 지금 뭐 대통령이 한 말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죠? 예, 이 국민의힘의 이 나쁜 XX들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잣대가 흔들릴 거다. 그럼 약간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그때는 약간 뭐지 약간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 이랬었나 보다 약간 뭐 그런 순간들은 없으세요?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집요한 놈들이구나라는 생각했었어요. 네, 진짜 집요한 놈들이구나.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맥이 탁 풀린 지점 뭐냐면은 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들하고 다 교류할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랑도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근데 가장 짜증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세계관이 이상한 사람들 이런 거 있어요. 누군가요? 이상한 사람.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제가 그때 뭐 부정선거 토론을 하러 갔더니만은 네. 막 그냥 저는 논리로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꼭 그래야만 꼭 문재인이 부정선거를 했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증거를 끼워 맞추는 거죠. 네. 막 이런 거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물어보죠.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투표함을 바꿔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러면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은 재검표를 하자 이렇게 해요. 네. 자 그럼 제가 거기서 죄송한데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으면은 재검표를 하면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면 야 이 문재인이 팍치 새끼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제 사람 제 욕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정치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애초에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다르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걸 보면 제가 뭘 가장 놀랐냐면은 네. 제가 대통령이 독대했는데 대통령이 딱 선거 끝나자마자 처음 봤을 때 이러더라고요. 아 대표님 이번에 뭐 경기도지사 선거를 져가지고 저는 뭐 선거 이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지사 후보 제가 드림인 거 아닌데요. 그리고 그 보수 정당이 지방선거의 최대 승리가 12대 5인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세종시가 늘어가지고 12대 6인가거든요. 네, 네. 그럼 타이 기록을 제가 세운 건데 네. 뭐지 그러면은 이건? 제가 역대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 왜 선거를 이긴 것 같지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애초에 약간 뭔가 인식이 그러니까 대선도 대승할 거였는데 이준석이 때문에 0.7% 차로 이겼다. 지방선거도 역대 최고 스코어지만 하여튼간 나는 경기도 져가지고 기분이 나쁘다. 네. 그러니까 다 싫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 같다. 예. 그럼 이번에 이제 한번 총선을 직접 해보시죠, 한번 그러면은. 해가지고, 예. 아까는 손 내밀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손 내밀면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 아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이상한 사람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나쁜 사람이랑 붙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대구에 네. 만약에 간다면 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거는 제가 대구에 나가겠다 이런 것보다도 네. 도발 한번 해본 거죠. 누구를 도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한복판에 가가지고 제가 대구 국회의원들 집단 지스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치맥 페스티벌 하는데 도대체 대구는 어떤 동네길래 아무도 안 오신다. 주호영 대표 말고는 왜 아무도 12명 국회의원이 코빼기도 안 비치냐.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한번 디스했는데 아무 반응 없죠. 그리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제일 나쁜 놈이랑 붙어야죠라고 했는데 어쨌든 언론은 분이라고 썼고. 그렇죠. 근데 제일 나쁜 놈이 붙겠다 이랬는데도 만약 붙게 된다면 제일 나쁜 사람이 붙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도 네, 맞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 발끈해야 돼요. 누군가는 발끈해야 되는데 망발하지 마라, 대구를 무시하지 마라, 가볍게 보지 마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심리가 뭐냐면은 가장 먼저 자기가 얘기하면 언론에서 네가 나쁜 놈이구나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득되어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숨죽인 모드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러니까 일부러 도발해본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발이죠. 저는 솔직히 나중에 가가지고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꼭 그렇게 숨죽이고 사는 게 인생의 스킬이라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천 한번 더 봐가지고 국회 한번 더 하면은 나는 대단한 목표를 달성했다.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달성했다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도저히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보면서 정치하기 너무 싫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운동 좀 하시냐고. PT 좀 받으시라고. 아니 이게 제가 하나만 달렸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꽤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나요? PT 좀 받으세요? 걱정 마십시오. 선거 운동이 운동 중에 제일 빡센 운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약간 활동 계획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네. 지금 유튜브도 활동 열심히 하시고 예. 뭐 하고 계시는데 약간 재건축 조합의 목표와 약간 개인적으로 또 어떤 오프라인에서의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가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건 뭐냐면요. 그 보수의 담론 자체가 굉장히 저질화됐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질화됐다. 네. 그러니까 보수의 원래 담론이라 그러면은 지금 한 60대 이상부터는 이런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보수가 되어야지만이 적화 통일이 안 될 것 같고, 네. 경제도 보수가 돼야지만이 폭망 안 할 것 같고, 네. 교육도 보수가 돼야지만이 애들이 멍텅구리가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 반대의 주장들을 계속 이제 협박조로 이제 보수가 써왔거든요. 네.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은 적화 통일이 된다. 90년대 그런 말 많이 했었죠. 예. 그다음에 진보가 집권하면은 경제 폭망한다. 많이 했죠. 그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전교조가 득세한다. 진보가 집권하면 많이 했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60대 이상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30, 40대 이하로는 그게 다 깨졌어요. 네. 예.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자, DJ 때 98년도면 제가 14살 이럴 때인데 DJ 네. 겪어봤는데 그래 통일에 대한 이견은 조금 있을 수 있겠고 뭐 대북 송금 이런 것 때문에 사고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라가 망하진 않던데? 그 적화 통일은 안 되더라. 네. 예.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관점 차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다음에 처음에는 진보 교육감 되면 전교조 때문에 완전 교육이 폭망한다. 네. 뭐 저도 진보 교육감에 동의 안 해요. 근데 네. 대중 다수는 보수 교육감과 진보 교육감 뽑을 때 요즘은 지난 지방선거 때 지자체장은 12대 6으로 보수가 많이 됐는데 네. 진보 교육감이 그보다 많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가지고 야, 꼭 보수 교육감이 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그냥 대중이 하는 거예요. 네. 경제도 보니까 이게 물론 보수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보수 정권이 때 IMF 두드려 맞고 글로벌 경제기 두드려 맞고 네. 그 보수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겪어봤는데 딱히 뭐 보수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끌진 않더라 이제.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는 계속 고장난 라디오처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선거 네. 못 이기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것만 하면서 보수 선거 전략은 뭐냐면 선거 때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네. 예, 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하고 판때기 들고 이거 하던 선거를 치러왔던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할 때마다 판판이고 졌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윤석이 들어오면서부터 중도화 전략 해가지고 또 이제 승리를 좀 해본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내년 가면 분명히 판때기 들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네. 네. 민주당에게 나라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게 선거 전략일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걸 하려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그래도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조금의 효과라도 있어서 지방선거를 거의 타이를 했거든요. 네. 그건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란 캐릭터 자체가 그 당시 50대 이상들, 50년대생 이상들에게는 그냥 불쌍함의 캐릭터 그 자체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두 부모를 총탄을 잃고, 그다음에 정치도 이제 이명박계한테 탄압받으면서 이렇게 해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를 지켜주십시오가 구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50대 이상들이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투표장에 가야지 해가지고 네. 기록적인 투표를 기록해요 실제로. 근데 자 그러면은 읍소 전략의 기본은 뭐냐 불쌍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함의 상징인가? 뭐 여러 다른 캐릭터가 있지만은 네. 불쌍함의 상징은 아니거든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의 상징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저 하고 싶은 거인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캐릭터가 먹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번에 여당이 여소야대 전략을 제대로 펼치려고 했으면요. 아주 명시적인 주장들, 그리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주장들을 네. 가지고 몇 개 날 딱 집중했어야 된다 봐요. 네.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혁파하고 뭐 이렇게 하려는데 우리가 의석수가 부족해가지고 민주당에게 밀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외견상 모양새는 어떻게 되냐면요. 네. 저희가 홍범도 흉상을 꼭 이전하고 싶은데 네. 이게 민주당한테 힘이 딸려서 안 되니까 저희가 홍범도 흉상을 꼭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의석을 몰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전략이냐는 거예요 지금. 예. 선거 전략으로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려면 애초에 홍범도 흉상 이전에 대해 가지고 그 한 7, 80% 정도의 지지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그게 돼요. 지금 외견상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희한하게도 여소야대 상황인데도 슬슬 수도권 선거가 어렵다 보는 게 뭐냐면은 여소야대 상황인 보통 여당이 일을 하려는데 정말 야당이 발목 잡아서 힘들구나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야 저거 110석인데도 저러고 다니는데 과반 주면은 도대체 뭘 할까가 걱정되는 시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략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불쌍해지시라. 좀 더 불쌍해지셔라. 네. 그러니까 그 불쌍해지라는 게 뭐 인간적으로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이런 걸 하고 그게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데 민주당이 당리당락에 따라 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들. 네. 저는 하다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정말 뭐 국민 앞에 서가지고 아니 국민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도 읽어보고 공부도 해보니까 네.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정말 복지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축소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게 대통령이 참 하기 힘든 말인 건 맞지만은 저는 미래를 위해서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마저도 저거는 옳은데 네. 저거는 미래를 위해 가지고 저건 나도 힘을 보태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지점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네, 이념 전쟁을 하겠다. 저 같은 그거 듣는 순간 저는 그걸 왜 해? 그거 뭐야 내 선거에 도움도 안 되는 행위고 네. 저거는 표 깎아먹는 능동적 행위인데 왜 저걸 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댓글이 달려도 또 그냥 여쭤보면
그러면 좀 더 이게 당에서 이렇게 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뭔가 좀 그 이른바 아까 나쁜 사람들과 다시 이렇게 좀 더 잘 지내실 생각은 없나요? 이런 질문도 있던데.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아 그들은 나쁜 사람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예전에 어디 그 당대표 되려고 네. 어디 방송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사회자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대선에 지선에 어떤 영향이 있다 봅니까 합니까? 이준석이 때문에 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 대표께서? 근데 네. 예전에 이제 그 대선 끝나고는 저 덕분에 이겼다고 했어요. 또 어디 가서는.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대화의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같이 뭘 해보려는 동지적 관계가 되려면 말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말이 오락가락하니까 제가 여기에 꼈다간 저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오락가락할 때도 개연성 있게 움직이면 좋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때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근데 지금은 다시 다르게 생각한다. 그런 걸 보통 우리는 반성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 입장 변화를 이해할 수 있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옛날에 뭐 문익환 목사 따라다니고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태경 의원이 나는 북한이 3대 세습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저 완전 그때가 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전향했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대해 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다. 네. 그렇게 설명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래 이해 간다. 네.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맥락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이고 정말 진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네. 뭐 첫 출연해 주셨고 또 아직도 여전히 많은 팬분들이 지금 네. 채팅창에서 예, 대표님 이름 부르고 있어서 한번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 대표를 하면서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 스스로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시점이 있고, 근데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그러면은 책임진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책임 의식을 갖는 건 좀 약간 다른 차원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갖는 이제 허무함이라고 한다면은 당 대표하면서 그 책임 의식에 굉장히 제가 휩싸여 가지고 약까지 먹어가면서 이제 선거운동 뛰고 했던 시절이 굉장히 요즘은 후회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라고 정치하면서 편한 길들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할 때마다 도전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결과의 확률도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험지 도전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했을 때 도전했을 때 돌아오는 거는 조소였어요. 예. 제가 지난 총선 때 강북 지역에서 아마 한 3, 4등 했을 겁니다. 서울에 한 20, 30개 되는 강북 지역 중에 3, 4등 했을 건데 그거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3번 떨어졌으니까 정치 그만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말 듣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사회에서 정치 입단이 가가지고 니네 대기업 취업할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 될 생각하지 말고 창업을 하세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도 이율배반이요. 예, 저는 정치 전반적으로 명분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생계형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마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원래 당대표가 어디 지난번에 보궐선거 한 6개 정도 같이 났었는데 당대표가 내 보궐선거 여기 나갈게 그러면은 그것이 대구인들, 종로인들 어디든 못 나갔겠습니까? 근데 그걸 저는 단연코 거부하고 저는 내가 당대표로서 당을 개혁해가지고 그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내가 노원병에 당선될 정도로까지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안 나갔던 건데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저는 쫓아내고 그러면 저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저보다 잘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짜증나는 거죠. 저는 짜증난다는 게 뭐냐면은 그랬으면 자기들이 잘하던지.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이제 선택에 놓인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계속 당을 개혁하면서 1년여 정도 더 해가지고 개혁 작업을 끝냈으면은 제가 마음 편하게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상계동에서 1년 정도 제가 지역에서 열심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선거하면 무조건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지난 선거보다 더 판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상처지만은 그럼 아까 말했던 동북권에 무슨 3, 40대 벨트 만든다는 거요? 다 져요, 걔네 그렇게 나가면은. 예, 다 져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대단한 특혜 베푸는 양 하고 돌격 앞으로 해놓고 자기들은 다 후광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자들을 리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백선엽 장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백선엽 장군은 다부동종 때 어떻게 싸웠냐면요. 권총을 들고 맨 앞에가 싸우면서 뒤에 있는 장병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백선엽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선엽까지 사세요 그러면은. 예. 백선엽이랑 정반대 삶을 살면서 백선엽 장군 입에 달지 마세요. 예? 저는 그게 보수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겁니다. 예. 백선엽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앞에 권총 들고 서가지고 가장 험지로 뛰어드세요. 그러면서 입에 백선엽을 담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의 굉장히 모순적인 거고 비겁자들이 지금 당을 이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말씀을 못 들었는데. 네.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백선엽 장관의 전 말씀을 실천할 겁니다. 예? 그 전쟁 중에 뒤로 물러나는 지휘관이 있으면요, 제가 쏠 겁니다 뒤에서. 알겠습니다. 언제 그 시기가 오는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또 출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립기어 2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